127년 전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127년 전 농민들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를 놀라게 한 단서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숍은 1894년을 포함 4차례의 조선 여행을 통해 127년 전 우리의 삶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묘사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첫 번째는 바로 동학 농민혁명입니다. 외국의 간섭과 침략, 내부 적폐에 맞서 의식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농민들의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조선 최초 80만 명의 단일 농민 조직이 존재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당시 인구 중 최소 5%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동학의 진솔한 수평적 상호관계 추구, 실천 사상과 조선 최초 전국 단일 조직이 없었으면 동학 농민혁명은 불가능했습니다. 소중하지만 보잘것없다고 여기기 쉬운 비누처럼 조선에서 농민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무명의 동학 농민군 심정을 함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녀 차별이 심했던 19세기 말 사회에서 이소사가 어떻게 농민군의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동학의 서로 존중, 실천과 농민들의 공감이 양성평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은 항상 무시당했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요? 자식들에게만큼은 신분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살게 하려는 당당한 몸짓이었습니다. 떳떳한 남편과 아내,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픈 희망으로 연대해서 초고속 공감 인터넷 평등 와이파이 비번을 공유했습니다.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서 함께 살며 삶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왜 농민들이 동학을 했는지, 또 기득권 카르텔은 왜 동학을 반대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동학을 한다는 건 농민들과 같이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며 실컷 꿈꾸고 서로 의논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학은 공동체 정신의 변화를 위한 나침반이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해 동학은 1890년대 전까지는 속전을 내고 빠져나오거나 도망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커지고 조직화하면서 탄압이 심해지자 운동 형태가 1890년대부터 달라졌습니다. 동학은 1893년 보은에서 20여일 동안 사회개혁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핍박받던 농민들의 물음에 동학 실천으로 답하고 함께했던 최재우. 차별 없는 수평적 관계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의식을 개혁하려는 최시영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사물, 인간, 생명, 그리고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동등한 가치로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학혁명 농민군을 지휘했고 동학혁명 정신을 3.1 독립혁명으로 옮겨 담은 손병희. 동학혁명 농민군과 함께 전쟁 현장을 이끌고 공동체 자치기구 집강소를 운영한 전봉준. 동학혁명 농민군은
갑질 특권 해체, 신분 세습 적폐 타파를 위한 협력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두 번째는 동학혁명 농민들에게 조폭 일제가 저지른 잔혹한 살인입니다. 우리는 1894년에서 1895년 사이 동학혁명에 잔혹한 학살을 자행한 조폭 일제의 만행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연인원 30만 명의 동학혁명 농민군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추정됩니다. 그 가운데 최소 2만에서 5만 명은 일본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농민들은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을 수행하고 일제 침략에 맞선 전쟁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조폭의 폭력성을 숨기기 힘들어지자 일제는 살인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닌가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잔인함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동학혁명 농민군을 학살한 종군 일지가 발견되었지만 사륙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범죄의 흔적을 감추고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증거는 사라지고 책임은 회피하기 쉽습니다. 부당한 외세의 간섭과 내부 차별에 맞서 한국이 스스로 수평적 관계 실현하는 것을 조폭 일제가 두려워한 거 아닐까요? 조폭들의 음흉한 기쁨과 더러운 만족감은 그들이 조선의 희생을 부당하게 강요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일본의 동학농민 학살은 오히려 당시 조선사회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누가 당시 한국인들에게 두 가지 비참한 미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한 걸까요? 세 번째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건 동학혁명 농민군들의 집강소 활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의논하며 다 같이 행복을 꿈꿨던 조선 농민들을 기억하십니까? 127년 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역사에 직접 등장했습니다. 집강소는 서로 도와 조건부터 평등하고픈 소망을 실현하는 합의 기구입니다. 세계 최초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왜 동학은 도지사와 군수급의 집강소 설치를 요구한 걸까요? 지방행정 집행 최소 단위인 9년에서 운영해야 관료갑질 특권 해체, 신분세습 적폐 타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강소는 조선 최초로 국가 권력의 전국 단일 조직의 농민들이 참여한 농민 통치기구입니다. 1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폐정개혁안 실천 노력을 살펴보면 당시 어떻게 아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같이 꿈꿨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물, 인간, 그리고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가치로 존경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요? 신분제도 폐지, 세금제도 개혁, 토지경작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존중과 배려의 다른 모습 아닐까요? 공정한 조건의 토지 재분배를 위해 토지를 나누어 경작하면서 지주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했습니다. 조선 제1곡창지대 전라도의 집강소 운영 주체는
1909년 마을이 상황마다 달랐습니다. 1894년 동학 집강소 활동은 끔찍했던 삶을 새롭게 바꾸려고 직접 나선 농민들의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127년 전 전국 단일 조직을 갖춘 동학혁명 농민들이 역사상 처음 직접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며 공동 책임지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 내부에서 농민들이 끊임없이 미래를 서로 고민하고 공유하며 군중들의 지혜와 집단지성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집강소는 당시 농민들이 간절한 요구를 가까이에서 직접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소중한 정치 경험의 기억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유지될 수도 없었습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집강소 운영 정도가 달랐습니다. 동학 집강소 활동은 차별 없이 서로 도우며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나가는 과정 아닐까요? 누구나 무관심하면 모르니까 편견이 생겨서 차별에 익숙해지는 걸 경계하면서 말입니다. 동학은 당시 조폭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이 부족했던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일제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라고 권한을 주었나요? 사물, 사람, 생명, 그리고 환경은 서로 같은 가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중과 배려가 관계 맺기 시작의 열쇠입니다. 동학은 누구나 주변에 무관심하기 쉽고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을 경계했습니다. 무관심이 만드는 편견은 차별에 익숙해지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127년 전 조폭 일제에 대한 강한 저항과 차별 없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동학혁명 농민들이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